자, 관심 종목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화전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슈가 됐던 게 삼성전기가 울트라 캐패시터를 빅테크에 납품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기가 급등에 나왔어요. 삼화전기 역시 울트라 캐패시터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캐패시터의 경우는 에너지를 전기로 저장하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31,500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 전에 반등이 나와야 될 가격이 31,000원 부근이었고요. 그 전에는 한 33,000원 부근이었는데 그 가격대를 터치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현 시점 대비 15% 이상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15% 이상은 충분히 수익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이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평화홀딩스를 확인을 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었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2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이슈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긴 한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톱텍의 확인을 해 볼게요. OLED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월 30일부터 악재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악재는 2차전지 모듈 라인에 해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전에는 근무자 노동조합 출범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확인을 해보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톱텍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저항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저항을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적어도 현 기준으로 10%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5월 8일 날 뉴스 나오게 되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전에 지지 부근이 형성이 되었던 곳에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항을 돌파해야지만 매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바이오 플러스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필러 회사로만 인식이 많이 됐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소재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을 4월 말쯤에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5월 달부터 시장이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다시 한번 저항 위쪽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적어도 15% 이상은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박스권은 상단이 막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본다라고 한다면 30% 정도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5월 21일이었어요. 한양증권에서
바이오플래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9,500원을 제시를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필러에서 코스메틱, 스킨 부스터 매출이 더해지면서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매출 확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30%지 50%까지는 못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비코전자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지난 금요일이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회사가 베트남의 전자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자인 자회사에 68억을 투자를 하게 되면서 100%의 지분율을 갖고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DDR5 갤럭시에 대한 흥행이 아비코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이 올라가다가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이었는데, 역시 저항을 돌파하는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25% 이상은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AI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 때문에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고, 한글과 컴퓨터를 매매를 할 때는 2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저항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돌파를 하게 되면 일체 매수 타이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12, 3% 후에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분할로만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첨단 공정용 특수 소재 공급 기업인 LK캠입니다. 최근에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서 희소성 높은 첨단 공정용 특수 소재를 취급하고 고마진을 확인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동일한 업종을 확인을 해봤을 때 저평가 상황이고요. 상장이 작년에 됐어요. 작년에 상장이 되었고 1년이 되게 되면 보통 보호예수가 모두 해제가 되죠. 그래서 주가 상승 후 보호예수 해제가 되게 되면서 오버행 이슈도 모두 해소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DIC도 역시 관심 종목으로 나온 모습이었는데 조정을 받거나 혹은 저항을 돌파를 하거나 방향이 위아래로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는 걸 보고 있죠. 이것 때문에 변동폭을 갖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초보보다는 나는 매매에 어느 정도 그래도 자신이 있어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DIC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종목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예요.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백만개미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